오늘 이렇게 울산에 와서 또 한번 귀한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권영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북에서 이제 2014년 1월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어요. 해서 이제 만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자기 본분을 다하고자 이렇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는 북에 있을 때에 우리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 완성을 위해서 근 30년간 대남 전략 부서인 당 대연락부, 당 작전부, 당 대외정보조사부 하고 망명 그 시기에는 정찰총국 김영철 총국장 전략비서로 있다가 이렇게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은 군 30년 동안 쌍말로 말하면 남조선을 뒤엎고 그 북한의 그 통치자 수령의 밑에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뼈와 살이 되게 제 정신을 가지고 싸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많은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번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도 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있었기에 저는 대한민국에 이제 큰 공로를 보이지 않게 이제 했고요. 또 오늘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험난한 길이지만 같이 이제 동참해 주시고 같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제가 북한에서 왕 것만큼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며 국민들은 어떻게 먹고 있고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하고 이제 기본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요.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된 사상 정치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세상에다 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북한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당에서 주는 것을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하며 그 과정에 수령의 사상으로 세뇌되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국민들은 자유의 자자를 모르고 자기 머리를 달지 못하고 수령의 사상에 근거해서 걷고 먹고 쓰고 살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 실례들지요. 북한의 정치적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김일성의 말을 두드면 알 수 있어요. 김일성이는 김정일을 그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배가 부르면 옆에 있는 짐승도 잡아먹지 않는 것처럼 국민이 배가 부르면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국민들이 배고프게 해서 통치해야 국민들은 통치자의 말을 듣는다. 국내만 편안하면 외부의 적은 절대로 무섭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북한이 추구해 오고 있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북한의 정치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이 말하는 세습 통치를 영원히 해나가겠다. 여기에 본질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은 이미 개인 통치자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북한에는 그래서 민족교육, 사회교육이 전혀 없어요. 한나라부터 백까지 수령의 사상, 수령의 혁명 역사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 국민들은 말이 주체 사상의 나라, 이제처럼 수령의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나라라고 했지, 북한 국민들처럼 자주의식이 없고 창조적 의식이 없고 자유의 유전자가 파괴된 국민은 세계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북한은 현대판 노예사회, 현대판 원시사회 생지역이에요. 오늘 저 김정은이는 제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북한 국민들 2,500만의 국민들을 메마르게 해가지고 제의 무덤으로 해오고 있어요. 젊은 아이가 그것도. 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도들로서 순간도 잊으면 안 되고 꼭 우리는 북한을 해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북한에서는요, 사실 저렇게 뭐 고층 아파트를 세우고 이렇다고 해도 그거는 보여지기 식입니다. 하나를 신뢰를 둡시다. 저 지금 70층짜리 고층 건물 지었지요. 저기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가 없으면 저 70층, 80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람이 오르내리겠는가. 원시 사회 맘먹지요. 그래서 저 북한에는요, 고층의 집 배정받는 거 10억이래요. 우리는 올라갈수록 집값이 높지만 북한에는요, 간부들이 사는 집은 2층에서부터 5층 사이가 VIP층입니다. 왜냐? 전기가 안 오니까 고로서락도 좀 불편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뭐 10층, 20층, 80층 이거 눈이 새까매지죠. 그래서 어카는가 하면 전기를 이제 출근 시간 아침에 6시부터 8시,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 퇴근 시간 뭐 6시부터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엘리베이터가 동작하죠. 하면 어디에 갔다가도 그 시간 맞춰서 달리게 옵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펌프가 동작 안 하니까 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이. 물 안 나오면 아파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아, 화장실 이용. 이거 큰일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북한이라는 세상 그래요. 우리가 화면으로 나오는 걸 보고, 화면으로 나오는 거 보고, 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듣던 거하고는 뭐 다르네. 퍼레이드 군사열병식 하는 거 보면 뭐,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없는, 뭐, 세계에서도 잘 보기 힘든 그런 화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 썩어가지고 저 북한 노동당의 한국 지부 역할을 하다나니까 그런 화면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자기를 숨기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화면이에요. 화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북한을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북한은요, 원시 사회보다 더해요. 그 조직이라는 올가미에 매여가지고요, 가정에서 있은 모든 일로부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으로부터 당 조직에 보고해야 됩니다. 소년단원은 소년단 조직에, 청년들은 청년 조직에, 농민, 농군명 조직에, 여성들은 여명 조직에, 이렇게 조직에 다 목매 있어요. 우리는 아마 상상 못할 겁니다. 뭘 그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벌써 60년대 핵 개발을 시작했고요. 오늘날의 김정은이는 핵 광신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핵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응?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핵 공포증에 절대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짓은 최후 발악입니다. 불안 중에 불안 중에 불안. 여기에 쌓여가지고 하는 짓이에요. 다른 말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저러고 있어요. 단발 맞은 발악이다고. 응? 우리는 저기에 절대로 공포증에 사로잡히거나 김정은이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만큼 멸망의 길은 가까워 왔다. 응? 불나비가 불에 타 죽듯이 김정은이는 반드시 핵을로 망한다. 응? 우리 꼭 신념의 찬 확신을 가지고 김정은이 때려잡기 위해서 한결같이 또 저 나서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어디냐? 여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약한 점이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북한 쪽 고진 나라도 괴물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이제처럼 국민들을 수령께 복종시켜 가지고 80년 남아 지금 저렇게 국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이 없으면 죽은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보석보다 더 귀중한 이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특히 우리 보수 정치하는 사람들 비판해야 됩니다. 보수의 원로들 비판해야 돼요. 응? 도대체 무슨 짓 했습니까? 응? 오늘날 우리 보수 국민들 보세요. 우리 자꾸 좌파 욕하는데요. 싸움에서 놈 욕하면 안 됩니다.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에? 놈을 100번 욕해보라요. 욕한다고 저 밥 잘 먹고 건강해집니까? 에? 적이 가만히 있습니까? 제 힘을 길러서 적을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려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보수 뭐 했어요? 보수 뭐 했나고 해요? 제 사상 없이 80년을 정치해오면서도 자기 것 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려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으며 그 통치는 좌파가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 정치의 중심은 북한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씀 올렸지만 저는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30년간 그것도 최고직위에서 김정일, 김정은을 직접 보좌한 최고의 직에서 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족화되어 있는가? 이제는 운명의 날이 다 다가올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니까. 그건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도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미친 소리 한다고. 저건 미친 소리 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길래 북한의 간첩이 무슨 청와대에 들어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고 과학이었고 사실이었어요. 청와대 국정원 나 공격하다가 내 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처럼 주요 요청기관 속속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북한의 간첩이 신뢰를 지어 오죽만이 간첩을 파견했으면 2006년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 파견을 중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06년도부터 우리 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간첩 파견하는 거를 그만뒀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주요 요축기간 간첩이 있어야 할 것에는 다 집어였다 그 말이에요. 이해 안 되지요. 제 말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돼요. 집에 가서 자기 남편, 부인, 자식들한테도 다 제가 말하는 걸 잘 인식시키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응? 그랬던 거 지금 2012년 7월부터 김정은이가 다시 간첩을 파견할 때에 대한 지시가 있어가지고 간첩을 또 파견했어요. 응? 욱실욱실하다고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꽃비다길이에요. 간첩 잡혀갈 걱정이 전 안 합니다. 우리 정보기관, 보안기관 이 다 빠졌어요. 손톱 다 빠지고. 누가? 좌파가, 정치하는 놈 새끼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 이걸 누가 구원해야 되는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를 살려야 할 여러분들께서 핵심이 되고 골간이 돼서 전도해가지고 국민들을 각성시켜서 우리 국가를 구원해야 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한 가지 또 설레들겠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대 교체가 지금 왕성하게 진행됐어요. 세대 교체는 막을 수 없는 추세, 인간의 좌우명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10년만 더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나이 든 분들 다 세상과 하지갑니다. 제가 2006년도에 대한민국은 15년 후에 닌계점에 도달해서 망한다고 김정일이 과업을 받고 제가 전략을 짠 사람이에요. 지금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야, 웃기기 신통이 맞아.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 보면 이제 10년 후면 지금 것처럼 가면 우리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왜 끝장나냐? 북한에서는 제가 이미 전략해서 그런 분석을 해서 찍었던 것처럼 붙대는 거죠. 망창 찍어버려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 국가를 지키겠다고 나설 사람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보수는 물질만능주의, 개인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우리 국민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가의 사상을 핵심으로 한 사상교양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위하고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이라는 정신을 자기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겁니다. 우리 국가는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국민들이 삶이 북한에는 대상할 수 없게 우월해요. 단지 부족한 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상이라는 이 양식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장탄시키면 우리 국민들이 머릿속에 그것만 장탄시키면 우리는 북한한테 식은죽 먹기로 이깁니다. 제 말을 또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하나만 없으면 우리는 자유통일 그날로 돼요. 그날로. 이걸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처럼 사상적 양식을 가지고 힘을 줄 때 대통령도 그걸 생각할 수 있고 정치하는 놈도 그걸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 힘을 주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성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사상을 자기 좌우명으로 뼈와 살로 만들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끝장내야 되냐? 이번 이제 1년 되나마나 했어요.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과반석을 획득해야 됩니다. 왜냐? 이번 총선은요, 북한이 개입합니다. 북한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전면에 출연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을 해서 우리 지방선거 참패당하는 거 봤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개입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퍼진 데 있는 간첩들 멍땅 아마 죽기 살기로 왜?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고지. 지금 좌와 우의 세력은 3대2 정도로 좌파가 강합니다. 이해되죠? 이게 북한의 지도 밑에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좌파도 죽기 살기내기로 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총선은 나 죽고 너 살고가 아니라 나 살고 너 죽여야만 내가 산다. 이런 각오로 우리는 총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죽자는 각오 쉽지 않아요. 그런 각오를 하려면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상이라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우리 국가를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자손의 미래를 위한 사상,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상입니다. 이걸 자기 뼈와 살로 만들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총선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뛰어들면 승리할 것이며, 승리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 가지지 못했던 사상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는 사상을 가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도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대선에서 이기면 그때는 자유통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총선을 우리 여기 앉아서 이기자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음성 높이면서 하는 이 말을 정말 피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신적으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이제처럼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열이 나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서 여느 때고도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사상을 가지고 이기는 획기적인 다른 승리를 가져오자,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